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 기자입니다. 자, 어제 별 생각 없이 얇은 옷 걸치고 나가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죠? 봄이 왔나 싶던 날씨가 갑자기 흉흉해졌습니다. 이 꽃샘 추위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월요일인 어제 애틀랜타 전역에 뇌우와 토네이도주의보, 진눈깨비가 몰아치며 강풍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애틀랜타 공항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기상 악화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애틀랜타 기온이 불과 12시간 동안 화씨 30도 가까이를 널뛰게 하며 밤사이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약간 쌓였다고 합니다. 기상학자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이런 현상이 전례가 없는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흔한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상황은 일종의 한방이 있었다는 건데요. 토네이도 주의보로 시작해 결빙 경보도 발령된 상태이고 24시간 안에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부지런히 꽃과 나무를 심으셨던 분들은 상당히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중은 대체로 날씨가 쌀쌀하다가 주말이 지나면 다시 봄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꽃은 다음 주에 심는 걸로 하시죠. 이번 토네이도가 한인타운 주변에서는 깜짝 해프닝 정도였지만 조지아의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초토화됐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조활동이 신속하게 벌어져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중부 마샬빌에 상륙한 EF2 등급의 돌풍이 시속 112마일로 마을 전체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심지어 한 남성은 자던 중 토네이도가 집을 무너뜨리며 집 밖으로 튕겨나가고 어머니가 잔해 속에 갇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현재 적십자사는 토네이도로 인한 이재민 60여 명을 돕고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소식 이미 여러 번 전해드렸었죠? 의회 통과는 이미 끝나 있었고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이를 통과시켰다고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개인 신고자는 최대 $250,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0의 일회성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캠프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총 $75억 규모의 잉여 세수를 주민들에게 환원해 왔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도 $10억 추가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소득세율을 4.99%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서 고물가 시대 속 주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려는 감세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더글라스 카운티의 한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학생들끼리의 다툼이 비극적인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12세 소녀가 싸움 도중 입은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는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학생이 최근 전학온 중학교에서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호소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싸움을 넘어 학교 내 불량 학생 관리와 안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센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학교 측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려고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을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집이었다면? 그런 일이 지난주에 조지아에서 있었습니다. 헨리 카운티에서 연방 보안관들이 살인 용의자를 잡겠다며 엉뚱한 민가에 난입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피해자는 빅 지그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지역에서 유명한 장애인 래퍼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수십 명의 요원들이 들이닥쳐 현관문을 부쉈지만 정작 그들이 찾던 살인 용의자는 빅 지그와는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던 이 래퍼는 이번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재발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의 명백한 과실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경찰의 책임 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운전하시다 보면 곳곳에 철도 건널목 많이들 지나가시죠?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 무뎌질 수 있는데 이따금씩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난 주말 밤 조지아주 파우더 스프링스에서 화물열차와 차량이 충돌해 26세 청년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건널목 차단기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였는데요. 운전자가 이를 우회해서 선로에 진입하려다가 멈춰섰고 주행하던 열차가 차량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돌 직후 차량은 상당한 거리를 밀려나간 후에야 열차와 맞물린 상태로 멈춰섰습니다. 사망한 운전자 이외에 부상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에 무리하게 선로로 진입한 것이 참변을 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호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호펌. 470-549-7777. 헝거게임, 기묘한 이야기, 그리고 블랙팬서 같은 많은 마블 영화들, 여기 조지아에서 제작됐던 거 다들 아시죠? 주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면서 남부의 헐리우드라고까지 불리우던 조지아의 영화 이야기.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지아주 영화 및 TV 제작 지출은 2022년 44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23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당 수천 달러를 벌던 베테랑 기술자들이 이제는 정부의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야 할 만큼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3년 전 있었던 작가 및 배우 조합의 파업의 여파로 컨텐츠의 제작 건수 자체가 많이 줄은 데에다 파업의 우려가 적고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으로 주요 제작사의 거점이 이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등 타주에서도 조지아의 파격적인 세금 혜택에 맞서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지아에서 제작할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헐리우드도 지금의 명성에 이르르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조지아 영화계에 다시 한번 봄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등장하는 수많은 재밌는 캠프들, 기다리고 있는 게 아이들뿐만은 아닐 겁니다. 자, 청년들에게는요, 이게 돈도 벌고 리더십도 키우고 인맥도 쌓는 정말 꿀알바거든요. 방학을 앞두고 애틀랜타 지역의 주요 여름 캠프들이 대규모 청년 채용에 나섰습니다. 보통 여름 캠프의 업무라고 하면 하이킹이나 카누 등을 떠올리지만 채용 분야는 캠프 상담원부터 승마 전문가, 코딩, 정신건강관리사,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채용 담당자는 이 일이 야외 활동의 즐거움으로 위장된 리더십 개발 과정이라며 자신감이 부족했던 청년들이 캠프에 들어와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어간다고 홍보했습니다. 캠프에서 스태프로 즐겁게 일하면서 같이 친해지고 또 그 인맥이 오랫동안 간다고 하니까요. 우리 한인 청년들도 많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의 조류독감 얘기가 몇 달 전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조치가 잘 됐는지 다시 조류독감 청정구역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이어진 확진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주정부는 조지아 내 모든 가금류 농장의 안전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조지아주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구역 지위를 공식 탈환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의 핵심 산업인 가금류 제품의 국내외 수출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미 전역에서 2억 마리가 넘는 피해를 끼친 대유행 속에서도 조지아주는 피해 규모를 47만 마리 정도로 최소화하며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냈습니다. 다만 질병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만큼 철저한 방역을 계속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그럼 오늘 저녁 치킨고 지역 소식 전달드릴게요.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을 포함해 총 8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이 어느덧 5주기를 맞아 조지아주 의사당과 연방의회에서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팬데믹 시기에 벌어진 여러 아시안 증오범죄 중 하나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아시안 증오범죄가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3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통해 팬데믹 기간 미국에 상처를 남긴 증오범죄의 급증과 이를 직시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최근 월드 옥타 세미나에서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호조가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류 중심지인 애틀랜타의 상가 공실률이 2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계 최초 연방 상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의 애틀랜타 후원회도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김 의원이 스파 총격 5주기 추모식에도 함께한 만큼 지역사회와의 정치적 결속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가 올해 1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17명의 신규 위원을 추가 위촉해 총 89명의 조직체계를 확정지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통일 골든벨과 평화음악회 등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다양한 공공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조지아주 북동부 부동산협회 네이마가 주최하는 2025 서클 오브 엑설런스 시상식에서 한인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요상을 휩쓸며 독보적인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먼저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는 마스터 리얼티의 김영자 브로커가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팀 단위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켈리치와 장재호 공동대표팀이 파트너팀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김성희 팀 역시 탑 프로듀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자들은 유튜브 등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고객 신뢰를 쌓아온 점이 돋보였습니다. 당분간 공항 가셔야 하는 분들 한 3시간은 일찍 가세요. 날씨 때문 말고도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300명이 넘는 공항 직원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남은 직원들도 빵원이 찍힌 월급 명세서를 받고 있고요. 보안 검색 때 통과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린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예상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애틀랜타 이상무